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투 로봇캅 투 투캅스 투 하는 투. 자, 위기 부분 되겠습니다. 위기 부분의 중심 내용은 어머니가 수술을 마친 후 마취가 풀리면서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가 나오네요. 그죠? 나가 바라보는 어머니의 삶을 다룬 3편의 연작 소설 중 2번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뚝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처와 한을 다루고 있다. 1편 엄마의 말뚝 와는 해방 후 남편 없이 서울에 자리를 잡아 생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3편은 수술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의 경위를 보여준다면, 이 2편은 전쟁이 사람에게 남긴 깊은 상처와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헤쳐온 어머니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여성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일군 작품으로 손꼽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김이 어수선한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그 어수선한 기미가 바로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다라고 했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빨래를 개켜놓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응?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몇 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 다시 한번, 1인칭 대명사니까 무슨 시점? 그렇지, 1인칭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소름이 쫙 끼쳤다는 거죠. 그죠?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을 켰다. 왜? 어머니 행동에 놀랐으니까.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아이 눈부셔 이거겠죠 뭐. 두 손으로 하던 일, 그게 바로 뭡니까? 허공을 휘젓는 헛손질. 마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엄마 뭐해? 어릴 적 말투로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 가네.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웃돌이는 웃돌이,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들끼리 개켜놔야지. 단정하게 포개어놔야지. 한 대 쑤셔 막 박아놓으면 쓰냐? 뭔 소리야? 지금 병원인데 어머니 수술 막 끝나고 지금 약에서 아직 신경안정제랑 수면제 때문에 이제 막 깨어났는데 지금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의식이 수십 년 전 어린 남매를 키우던 옛날로 되돌아가 있는 거죠.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쨍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 기가, 뭐라고?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 뭐가? 귀기가 감돌았다. 귀기가 감돌아? 이거 지금 쨍하는 소리, 푸른 기, 귀기. 귀는 귀신 기자잖아, 그지? 이건 결국 뭡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와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즉 환각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간호사 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이게 장난 아닌데, 하루 전부터는 금식, 관장이 뭔지 알죠? 이거 한번 하면요 사람 죽습니다. 약물을 항문으로 넣어서 직장, 대장, 여기 위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한데 이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기운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 즉 어머니의 상태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다.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뭐 했다?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두둥. 자, 여기까지 하나의 장면이죠. 수술 후 환각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나의 놀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가. 드립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뭐 차차 나아지겠죠. 자, 이런 간호사 보면은 진짜 화납니다. 그죠? 성격 대비가 나와야 돼요. 은근히. 자, 무심하며 사무적인 태도다. 그다음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심드렁하게, 뭐라고? 심드렁하게, 탐탁지 않게, 관심이 거의 없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체크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뭐 수면제든 안정제든, 수면제보다는 안정제 쪽이겠죠. 아까도 그러셔서 약 드렸잖아요. 처음은 아니잖아요. 신경안정제.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 하신 것 같아요. 약을 의심하는 거야. 맞아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이 어머니의 상황, 더 심해진 어머니의 상황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그 원인을. 그렇죠. 약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간호사 또 그렇게 이런 말 들으니까 또 열받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인삼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발음 좀 그렇다, 그죠? 어쨌든 간호사가 너무 베리베리 너무 사무적이다, 그죠? 이것보다 더 클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큰일이다. 그러죠.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까지 신경 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주든지 하세요. 두려운 거죠.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데 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다는 게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떼를 쓰시면 어떡해요? 떼 쓰고 있대요. 그렇죠. 떼 쓰고 있는 거지요. 뭐 이제 환장하겠네. 간호원이 획 돌아서면서 쏘아 붙였다. 지금 간호원도 지금 기분이 매우 많이 상한 거예요. 그죠? 자, 대화와 행동을 통해 간호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무안하고 또 노여워서 다시는 네 따위에게 애걸을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거듭해서 자꾸 말하며 돌아왔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놓고 나와 간호사와 나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너무 사무적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간호사를 비인간적이다, 몰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두둥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가야 나와요. 한 슬라이드가 몇 장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미리 얘기한다면 지금 환각 상태잖아요. 그래서 과거 아들을 인민군 군관, 즉 북한군에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세, 방어 자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멀로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는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인민군 군관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래 엄마? 뭐 무슨 일이야? 아이 궁금해.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왜 그래 엄마? 뭐 이런 식이겠죠. 왜? 나는 이런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무척 매니 마치하게 뭐 하겠어요? 불안감에 빠져 있을 테니까요.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힘이죠. 나는 숨이 콱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굉장한 힘이라는 건 어머니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그놈이 또 왔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니까 공포의 대상이네요.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는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이럴 때 참 무서워요. 그죠? 돌아다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나는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환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독자는 뒤까지 읽었다는 전제하에 아까 인민군 군관이라고 했지만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머리끝이 쭈뼛했다는 것은 이 그놈의 정체를 저승사자로 봤기 때문이에요. 즉 어머니가 저승사자를 보고 죽기 싫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민군 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케이?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두려움이죠.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욕이 나오네요. 그죠? 저승의 사자가 쉽게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어머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저승사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공포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왜? 문 쪽에 저승사자가 있거든. 내가 문을 나가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있거든. 어머니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86의 노인의 병실을, 이때 86이라는 건 노인은 어머니겠죠?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 지금 그게 특이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 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댔자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어머니의 임종을 받아들일 각오를 했다는 거죠.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랴? 천수? 수명이에요.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도 마르기 전에, 한마디로 뭐야?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즉 무슨 소리예요? 부모의 죽음은 다 어느 정도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한이라는 게 있다.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왜?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나의 안타까움이에요.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워이.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때 참혹한 공포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공포? 그렇지, 죽음에 대한 공포죠. 저승사자를 보는 공포죠.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상태가 지금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이게 안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구나. 결국 여기까지는 뭡니까? 그렇죠. 어머니께서 임종하실 것이라고 내가 판단 내지는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놈이 또 왔다. 이때 뭘 하고 있느냐? 너희 오래비를 숨겨야지. 어서 잠깐 뜬금없죠. 자, 너희 오래비를 숨겨야지 어서 라고 하는 데서 나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생겨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놈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오빠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민군 군관이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환각이 시작되면서 나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어머니의 반응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더 당황하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 환영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럼 네 오래비를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왜? 오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붕대 감긴 자기 다리에 손이 닿자 맞아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지금 무엇을? 그렇죠, 자신의 다리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나의 오빠, 당신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죠. 꼼짝 마라, 내가 다 당할 테니. 결국 뭡니까? 이 환각 속에 빠졌어도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 즉 뭐가 있어요? 모성애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즉 아들을 보호하는 모습이죠.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보호하면서 어머니의 적 누구야? 인민군 군관이야. 이제는 저승사자가 아니야. 노려보았다. 쉽게 얘기해서 적개심.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던 것이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나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아들을 죽인 과거 인민군 군관의 환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군관동무, 군관선생님, 우리 집에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군관동무, 군관선생님. 자, 어때요? 호칭이 변하죠. 동무에서 선생님으로. 그것은 결국 뭡니까? 군관의 환심을 사서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남자는 없어요. 그렇죠. 과거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재현이면서 아들을 숨기려는 거짓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머니의 눈에 푸른 기, 두려운 기운이에요. 눈빛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는 비굴한 웃음. 왜? 비위를 맞춰야지. 그래야지 아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감돌았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아들을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거, 그게 바로 뭔데? 인민군 군관, 그게 바로 뭔데? 어머니의 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왜? 저승사자를 보는 건 당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지만 지금 어머니가 보고 있는 인민군 군관은 아들을 죽게 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과거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연민 내지는 안타까움이면서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리가 누구야? 아들,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을 쳤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러나 어머니의 아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꼼짝도 안 했다. 군간 나으리, 우리 집에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 나으리. 역시 군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아들이 발각될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 다가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한가닥의 기대, 발각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건 비굴함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자, 체크를 안 했네요. 뒤죽박죽, 송글송글. 자, 이거는 의태어죠. 음성상징어예요. 그죠? 사시나무 떨듯, 이건 직유법이죠. 그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땀이 솟아오르고 떨고 있는 어머니의 외양과 행동 묘사가 나타나면서 절박한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이 뭡니까? 아들의 죽음이죠. 자, 두 번 겪게 하시다니. 과거에는 실제로 죽는 모습을 보았고 지금은 환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불 부스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을 쳤다. 모성애. 안 된다,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뭐예요? 클라이막스. 아들이 들키고 그 다음에 인민군 군관이 아들, 즉 나의 오빠를 죽이려는 장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래서 절정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 밑에서 날뛰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속수무책.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식유법이죠,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마치 어머니와 다리와 어머니의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이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아붙은 것처럼, 나 자신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죽은 오빠로 느껴질 만큼 무서워졌다는 거죠. 나는 다리가 무서웠다. 자, 우린 여기까지는 결국 어머니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머니의 환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던 상황을 다시 환각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의 모습. 안 된다, 이놈! 이라는 호통. 그건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인민군 군관에 대한 적개심이죠. 군관나리, 군관선생님, 군관동무. 이건 바로 뭡니까? 이거는 아들을 구하려는 절박한 마음이겠죠.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가 점점 물들어버렸다. 어떤 색깔이겠어요? 붉은색이겠죠. 이 붉은색을 통해서 어떤 극적 상황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결국 누구의 피로? 아들의 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흥분 상태가 더 심해진 거죠. 이놈 계속 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라, 이놈. 어때요? 극도의 절망과 분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잇몸만이니까. 이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이를 갈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를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하다. 이런 비참함을 다른 사람은 본 적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이한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었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스도 다 뽑아버렸다. 극도로 처절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트라우마, 전쟁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트라우마는 얼마나 큰 한으로 남아있는지, 잊혀질 수 없는 한으로 남아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뻗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이한 소리가 바깥까지 들렸는지 간호사가 뛰어왔다. 이제야 뒤어 나이 지긋한 수간호사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시켰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그만큼 어머니가 지금 되게 안간힘을 쓰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사와 다른 간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사가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이 어머니의 힘이 엄청나게 장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의 한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열 받은 거죠. 다리 수술 후유증이 환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냐 이거예요. 나는 수간호사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잠깐 뭐라고? 지금 이걸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특이 체질로 보고 있는 거죠. 특이 체질로 보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어머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듣고 있는 나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수간호사가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 이때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각이에요. 환각에 대해서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제3자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는 바락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을 몰랐다. 수간호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했다. 환장하겠네. 따님된 마음이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셔야 해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야 안심하고 고둔 좀 붙이세요. 병나시겠어요. 지금 잠이 와? 나를 분명히 위로하고 있지만 이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간호사에 의해 결국은 침대에 묶이신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을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이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리끼치는 기승이었다. 조금도 과정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 이건 바로 뭐야? 어머니의 상처와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이건 뭐야? 나도 한에 흥분된 거야?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기어이 어머니를 진정시키겠다는 나의 의지예요. 이제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뀐 거지요. 다시는 아무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을 먹었다. 왜? 어머니의 고통과 한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겠죠.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왜? 우리 모녀만이 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어머니를 환각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한다 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적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 그게 바로 뭡니까? 윤리에 어긋나는 일, 즉 어머니의 뺨을 친 일에 경악해서 놀래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이 아니면 지옥일 것이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폐륜에 폐륜을 더 서슴없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때렸다는 거죠. 그래야 어머니가 깨어나니까.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 어떤 얼굴, 처절하게 이그러진 그 모습. 그것은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왜? 내 나름의 뭐와 싸우고 있다고 했어, 밑에. 공포. 그러니까는 결국 내 어머니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뭐야? 처절한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지요.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 그건 바로 뭡니까? 전쟁의 비극으로 인한 공포, 상처와 싸우고 있었다. 자, 결국 다시 몸부림치시는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말리고자 하는, 진정시키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 위기 부분 중에 어머니가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죽음을 환각 상태에서 목격하자 발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자 내가 그것을 억제하고 제재하고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뭡니까? 6.25 전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극상과 그것으로 인해 생긴 한, 그 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